네, 반갑습니다. 슈퍼리치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시장 내용적인 부분이랑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, 결국에는 오늘 뭐 8만원까지 좀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꼭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뭐 오늘 시장 자체를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지수에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비쌌던 종목들이 이제 슬슬 매수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매수권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방향을 이해를 하시고 단기적인 변동 자체를 좀 무시를 하면서 가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기본적으로 지금 조정은 이격이 큰 종목들에 대한 기술적 조정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이 여러분들이 오히려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격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 관점을 제대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쫄 이유가 없어요. 시장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뭐 쫄 이유가 1도 없어요. 왜냐? 좋은 종목을 미리미리 사놨고, 그리고 지수가 빠져서 조정이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더 사서 크게 먹고 나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웠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걱정할 만한 장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맨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, 결국은 종목이 제일 중요해요. 왜냐? 다 빠져도 살아남을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필요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분명히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,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제가 주식 시시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맞잖아요. 여러분들 차라리 계속해서 뭐 금요일날 뭐 사부작 뭘 샀다가 지수 조정 나오니까 빠지고 이럴 바에는 여러분들 큰 틀 이해를 못 하시면은 그냥 좀 쉬시는 게 낫다,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미국 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주말 동안 미국 시장에 하락이 나왔는데, 뭐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유럽 시장 에서도 좀 빠지는 흐름 자체가 나왔어요. 이거는 뭐 파생 만기랑 연관이 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, 요즘은 뭐 테이퍼링이다, 그리고 뭐 금리 인상이다, 이런 말 자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체적으로 좀 단순 이론적인 해석들이 굉장히 많아요. 왜냐? 테이퍼링을 왜 할까? 그리고 금리 인상이 왜 필요한가를 이해를 하시면은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이 전혀 없는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둘 다 경기가 호전이 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빠르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발생되는 인플레이션을 선제적으로 방어 자체를 하기 위함이다. 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자세한 거는 뭐 미국의 금리 추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테이퍼링 우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3년도의 기억 때문에 당시 긴축 발작이라는 이유로 급락 이후에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, 물론 뭐 환율의 변화는 외국인의 수급을 악화를 불러오기는 하지만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고,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확산을 가지면은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단순히 뉴스의 언론 보도에 이제 말만 듣고 괜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해서 큰 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의 과거 기준 금리 추이랑 주가의 상관관계를 좀 연계를 해보시면은 좀 한 주를 여러분들이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.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기준이 명확하게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개월 하시면은 뭐 33만원, 2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같이 하실 분들은 성함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, 자,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드릴 건데,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8만원 부근에서 사시고 8만원 이때죠. 82,000원 이 정도에서 반이라도 일단 확정 수익 내시고 반은 좀 다른 데를 갔다 오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결국에는 이게 또 적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반을 빼고 다른 데로 갔다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적인 부분, 특히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
거기서 수익을 내고 지금 다시 들어가도 절대 안 늦는다까지도 말씀을 드렸고, 자,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뭐 휠라홀딩스, 자,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 나는 부분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8만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놓고, 아, 제발 갔으면 좋겠다, 언제 가나, 이거를 여러분들이 빌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, 반은 82,000원에서 확정 수익으로 빼놓고, 반은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결국에는 안 늦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좀 전략적으로 좀 포인트를 두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제가 왜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냐라고 하면은 연기금에서 삼성전자를 너무나도 계속 팔고 있는 모양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뭐 연기금이 계속해서 뭐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굳이 이거를 뭐 같이 팔 이유가 없어요. 왜냐? 연기금에서 들어오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뭐 다시 한번 연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, 매도가 계속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에 우리가 급하게 볼 건 아니었다. 그렇기 때문에 반이라도 확정 수익을 빼놓고 반은 다른 걸로 수익 내고 다시 오자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전략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뭐 7만원대에 뭐 이렇게 뭐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상관없어요. 그냥 쭉 끌고 가시면 되실 것 같고,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나는 반을 좀 수익으로 뺐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포스코 대형주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포스코 아니면은 고려아연, 어차피 둘 다 원자재 관련해서 좀 대형주로 좀 반이라도 좀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항상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. 이거 아니면은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렇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안 좋냐? 안 좋지 않아요. 당연히 좋아요.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와야지만 좀 지수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,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자라고 해서 제가 뭐 삼성전자가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, 어차피 우리가 뭐 주식을 하는 1차원적인 이유가 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. 뭐 삼성 직원, 뭐 임직원분이 뭐 계셔가지고 뭐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뭐 하시는 분들 뭐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, 확률적으로 우리가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삼성전자 임원분이 몇 명이나 계시겠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좀 전략적으로 시장에 맞게 움직일 필요도 있고, 자, 1분기 때 반도체 쪽에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은 있는데, 1분기에 뭐 핸드폰이라든지 가전 이쪽에서 워낙 실적 자체가 잘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되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자, 여기서 좀 2분기 실적 자체를 우리가 놓고 보면은 지금 컨센 자체를 좀 괜찮게 나와요. 컨센 자체가 좀 괜찮게 나오는데, 우리가 좀 상회할 거라고 좀 전망을 하는 부분이, 반도체 부분은 이제 기대 이상의 가격 상승이라든지, 그리고 오스틴 공장의 회복으로 인해서 좀 매출액 자체도 컨센보다는 좀 상향으로 나오지 않을까. 그리고 뭐 가전 이쪽에 대해서도 AP 공급 부족이랑 이제 아시아 코로나로 유행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뭐 27% 정도 뭐 감소를 했는데, 그래도 제품 믹스 개선으로 인해서 좀 양호하게 여기서도 수익성을 기록을 할 수 있는 부분, 그리고 뭐 가전 부분에서도 이제 TV 판매량이 소폭 감소를 해도 계절 가전의 성수기 효과로 인해서 전분기랑 뭐 유사한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이고, 좀 가전 쪽에서 기대를 하는 부분이, 항상 우리나라에서 가전이 잘 팔리는 시기가 월드컵 그리고 올림픽, 이때 TV가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이 뭐 다음 달에 있기 때문에 좀 여기서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전의 성수기 효과로 인해서 이제 전분기랑 유사한 실적을 좀 내지 않겠나. 원래는 빠져야 되지만 유사한 실적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3분기 실적에 있어서 좀 정점을 찍고 하향 곡선을 그려갈 거다라는 얘기 자체가 많고, 굉장히 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, 메모리 가격이 4분기부터 하락할 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, 지금 뭐 4분기 하락에 있어서 뭐 스마트폰 수요가 연초 예상 대비 감소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좀 이해는 하는데,
현재 D램 자체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공급사들이 서버 수요가 좋아져서 이제 모바일량 생산 할당을 줄여가고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은 너무 크게 여러분들이 4분기 때 완전 뭐 이거 반토막 나는 거 아니야? 와 이거 심각하게 내려가는 거 아니야?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메모리 가격도 양호한 수준에서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에 있어서는 너무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대신에 우리는 저랑 하시는 분들은 전략적으로 움직이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뭐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, 미국에서 금리 인상 얘기 자체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는 금리 인상은 어차피 시간 문제예요.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점차 확대가 되는 국면이라서 계속해서 좀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, 그러면은 지수에서는 좀 기술주라든지 성장주들이 분명히 한 번은 눌렸다가 갈 거예요. 갈 거긴 하는데 눌렸다 갈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눌렸을 때 전까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했다가 눌렸을 때 무엇을 살 건지를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.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오늘 시장에서 좀 보게 되면은 뭐 시젠이라든지 엑시스바이오, 그 다음에 뭐 휴마시스 이렇게 움직이는 진단키트 관련해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, 현재 뭐 시젠이랑 엑스바이오가 굉장히 상승폭이 좀 잘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, 우리가 좀 내용만 놓고 보면은 델타 변이 진단키트는 내용만 보면은 휴마시스가 가장 좋아요. 여러분들 휴마시스가 가장 좋기 때문에 좀 차라리 여러분들이 좀 휴마시스가 눌렸을 때 좀 모아 가시는 게 훨씬 더 하시기에 편안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, 뭐 오늘 원전 관련해서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었는데, 두산중공업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디서 잡으시라고 좀 인벨로프까지 그어 놓고 뭐 어떻게 보시고 세팅까지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, 결국에는 또 단타적으로 우리가 수익이 날 수 있었다. 그거랑 같이 움직이는 게 이제 보성파워텍, 일진파워 이런 것들, BHI 이런 것도 분명히 먹을 구간은 나올 수 있다. 단타적으로 봤을 때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금 뭐 최재형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, 제가 주말에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정리를 해 드렸어요. 뭐 이로온이라든지 오픈베이스, 오리콤, 한일단조, 차라리 한일단조가 두 개가 묶여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거를 접근을 해보시라고 말씀까지도 정말 많이 드렸는데, 자 결국에는 지금 최재형, 윤석열이 하락이 나오고 최재형이 상승이 가는 분위기인데, 또 최재형 관련주들이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음 거 뭐 윤석열이라든지 뭐 이재명이라든지 뭐가 갈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, 항상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무슨 주고 뭐 어떤 게 무슨 주고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자 VIP 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종목들에 대해서 뭐 하태경 의원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, 원희룡 지사 관련주, 그 다음에 뭐 유승민, 그리고 뭐 최재형 관련주들 아침마다 김동연, 우리는 아침마다 계속해서 이런 거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해요. 솔직히 뭐 김동연 관련주, 제가 봤을 때는 좀 김동연 관련주가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, 김동연 관련주 여러분들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SG글로벌이라든지 대성에너지, 대성산업, 대성창투, 좀 대성 붙은 것들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리고 나서 뭐 박용진 의원도 한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예요. 그렇게 인물주들은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, 여러분들이 인물주로 좀 크게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항상 여러분들이 수익을, 뭐 테마주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. 테마주들로 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종목들에 있어서 잘 구별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, 여러분들 삼성전자 좀 우리는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단 8만원 부근에 계신 분들만요. 자,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